수질 분석 32번째입니다. 흑광 광도법, 컬러리메트릭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observance, 흑광도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눈에 특정 파장의 빛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우리가 색으로 인식합니다. 태양광은 여러 종류의 빛이 섞여 있죠. 그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람의 눈이 흰색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빛이 섞여 있는 것을 흰색으로 인식하는데, 태양광선 중에서 일부의 빛을 어떤 물질이 흡수한다면은 그 물질은 이제 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을 띠는 그 식물의 엽록소,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에 초록색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의 그 잎에서 태양광선은 흰색의 빛이 들어오지만 거기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은 초록색 빛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 눈에 초록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왜 초록색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빨간색과 청색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 빛의 그 파장에 따라서 흑광도를 보면은 파장이 한 400나노미터 정도는 파란색이죠. 그리고 한 700나노미터 가까이 가면은 이건 빨간색입니다. 이 그래프는 식물 플랑크톤의 클로로필, 식물 플랑크톤 또는 육상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가 흑광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파장에 따라서 흑광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 청색은 많이 흑광하고 또 빨간색도 많이 흑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초록색은 이 식물의 엽록소가 잘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초록색이 들어오게 되고 그 초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물질이 파란색을 띈다고 하면은 그 파란색을 띠는 물질은 파란색은 그대로 반사하거나 통과시키고 빨간색, 노란색을 흡수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을 띠는 겁니다.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이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자,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Rad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가진 물체가 진동할 때 나타나는 주변에 이제 전자기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파장에 따라서 전자기파가 아주 성질이 크게 다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그 왼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16승미터,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거죠. 파장이 짧은 빛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파장이 긴 빛입니다. 그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아주 짧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감마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마레이는 투과성이 아주 좋죠. 콘크리트 이런 것도 막 투과하기 때문에 건물의 그 균열 또는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비파괴 검사라고 해서 그것을 투과시켜 가지고 검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정도로 투과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파장이 조금 긴 것인데, 엑스레이는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몸 속에 뼈 같은 것을 찍을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UV는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visible spectrum. visible이라는 말은 그 눈으로 볼 수 있다,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는데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이고 파장이 짧은 쪽이 파란색이죠. 사람이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입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요 범위는 그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특히 많은 동물이나 식물이 다 이것을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 중에서 요 가시광선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생물이 진화를 할 때 이 태양으로부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면은 빨간색보다 더 길어지면은 적외선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됩니다. IR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난로를 불을 쬐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따뜻한 열감을 느끼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단파, 전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 라디오와 TV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파가 그 다음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롱 라디오 웨이브는 아주 그 장파로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잘 구부러지고 하는 그 전파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파장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이 정도 범위에 있는 빛이 그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전자기파가 되고 이 범위에 있는 빛을 많이 흡수하면은 이제 색을 가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가진 물질은 그 물질이 흡수하는 특정한 빛을 사용해서 그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 측정에 아주 유용한 그런 특성입니다. 유색 물질, 그러니까 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엽록소의 경우는 이 빨간색 빛을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다가 빨간색 빛을 넣어주고 이 빨간색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를 감광을 하게 되면은 그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엽록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은 나이트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트레이트라는 한 물질은 질산이온이죠. 이 질산이온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무색이에요.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은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잘 흡수하니까 자외선을 쬐어줘 가지고 그걸 측정하면 되죠. 물론 사람의 눈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기계로는 자외선이 얼마나 투과됐는지 흡수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빛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경우는 빨간색, 초록색인 물질은 빨간색으로 그 측정을 하고 또 파란색을 띠는 그런 물질은 보통 노란색 같은 것들을 많이 흡수합니다. 또 노란색이나 또는 빨간색 같은 그런 물질들은 파란색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물질이 많이 흡수하는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면은 아주 예민하게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색이 없는 물질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색을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수질 분석하는 항목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예를 든 그 엽록소하고 나이트레이트 이거 이외에는 다른 대부분의 물질들은 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
흑광법으로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색을 발생시키는 어떤 화학 물질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발색을 시킨 다음에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색을 만드는 과정을 컬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컬러링이라고 하고 이런 색을 발생시키는 약품을 컬러링 리전트라고 해서 이것을 넣어 가지고 색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색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니까 그 빛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인 분석의 경우 보면은 인은 무색입니다. 무색인데 몰리브덴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노란색 또는 청색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 청색으로 만들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색일 때는 측정이 안 되지만 이걸 청색으로 만들면 빨간색 또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측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물질과 무엇을 섞었더니 색이 나타나더라 하는 반응들이 그동안 뭐 올해 1800년대부터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색을 내는 반응들을 이용해서 이 분석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이것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투과도라는 겁니다. 트랜스미턴스라는 건데 어떤 그 샘플에 빛을 투과를 시키고 투과해서 나온 빛을 흡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나 투과가 됐는가 그러니까 이 들어간 빛의 양하고 투과돼 나온 빛의 양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색깔로 보면은 이제 모든 파장의 투과도가 다 낮으면 회색 또는 검은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파장의 빛이 섞여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선택성 없이 모두 흡수하거나 모두 투과시키거나 하면은 뭐 투명하거나 흰색이거나 검은색, 무채색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색깔이 되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파장의 그 빛만을 투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빛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어, 파장에 대해서 투과도를 보면은 완전히 투과하면 이제 100%가 되겠죠. 보통 어떤 색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엽록소이 같으면은 이런 파란색, 빨간색은 덜 흡수하다가 아, 아, 파란색을 많이 흡수하고 또 초록색은 흡수하지 않다가 빨간색을 흡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빛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경우에 요 많이 흡수하는 빛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이다 또는 여기는 빨간색이다. 그러면 요 흡수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색을 선택해서 측정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투과도를 측정해 보면은 어떤 물질의 농도하고 역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면은 투과도가 작아지겠죠. 농도가 높아지면은 투과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물질이 농도가 높으면은 훨씬 더 많이 투과가 되고 흡수가 되고 농도가 낮으면은 더 많이 투과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투과도가 많은 어떤 투과도가 낮은 어떤 빛을 선택해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은 농도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면 역비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농도하고 투과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100%가 되겠죠. 그러다가 농도가 높아지면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0%. 이렇게 해서 그 농도하고 투과도는 이러한 역함수 관계 형태의 그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농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구부러진 구간에서 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개할 observance라는 것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observance는 흡광도라고 부르는데 보통 줄여서 A라고 부릅니다. A. 보면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log i분의 i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빛이 i0고 나오는 빛이 i고 그러면은 그 observance는 이 i분의 i0 그러니까 요 값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 값은 바로 그 트랜스미턴스의 역수가 되죠. 트랜스미턴스의 역수.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만일 트랜스미턴스가 투과도가 10%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투과도가 10%면은 흑광도는 어떻게 되느냐면 로그 그 들어가는 빛이 1이라면은 나오는 들어가는 빛이 10이라면은 나오는 빛은 1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로그 10이 되고 그 값은 1이 됩니다. 또 만약 1%만 투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 observance는 100대 1이 되죠. 1분의 100. 그래서 흑광도는 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로그를 취해서 만든 이 그 지수를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observance와 농도를 플러트를 해보면은 이게 정비례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농도하고 observance를 하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직선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농도하고 트랜스미턴스하고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으로 나왔죠. 그래서 역함수 곡선으로 나와서 농도를 이렇게 측정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예측하려면 이런 곡선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은 그리기가 훨씬 더 예측하고 하는데 사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observance를 트랜스미턴스보다는 observance를 주로 사용합니다. 흡광도는 용액의 그 투과 거리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에 그 적용되는 법칙이 램버트 비어의 법칙입니다. 자, 램버트의 법칙은 뭐냐면 흡광도는 용액 내의 투과 거리에 비례한다. 투과 거리라는 것은 샘플이 이렇게 그 용액을 1cm를 투과한 경우하고 이렇게 셀을 좀 두꺼운 걸 만들어 가지고 2cm를 투과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 흡광도가 2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서 0.1이었다고 하면은 2cm를 통과하면은 0.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광도는 용액 내의 투과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램버트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비어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어의 법칙, 맥주의 법칙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맥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비어의 법칙은 용액의 농도에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예를 들어서 1mg per L일 때 흡광도가 0.1이었다. 그러면 2mg per L이면은 흡광도는 정비례해서 0.2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램버트의 법칙과 비어의 법칙 두 개를 합친 것을 이 램버트 비어의 법칙, 램버트 비어스 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흑광도는 농도와 투과 거리에 비례한다. 예, 그래서 이 램버트 비어의 법칙을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observance는 KC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K는 몰 흡광계수 또는 비흡광계수입니다. 비흡광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단위 농도당 흡광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은 그 몰의 마이너스 1승 또는 밀리그램 퍼 리터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 영어로는 specific absorption coefficient라고 부르는데 specific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흑광도를 뭘로 나눈 값이냐면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나눴던가 또는 흑광도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눴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끝에 이제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1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1cm를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센티미터당. 왜냐하면 투과 거리가 길어지면 또 흑광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K 값의 정의를 말하자면은 1몰 용액의 흑광도 또는 1mg per 리터 용액의 흑광도가 되고 또 그 1cm를 투과할 때 흑광도가 됩니다. 이 K 값이 크다는 것은 색이 강하다, 진한 색깔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측정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K 값이 작은 것은 아주 그 민감하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는 농도인데 농도는 몰 또는 밀리그램 퍼 리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L 빛 투과 거리인데 빛 투과 거리는 대부분 1cm짜리 큐베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 흑광 광도법으로 농도를 측정할 때는 스탠다드 커브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커브라고도 하고 또는 뭐 캘리브레이션 커브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보통 검정선 이렇게 부릅니다. 검정선. 검정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농도가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몇 개의 용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예를 들어서 0, 1, 2, 3, 4 밀리그램 퍼 리터 되는 그 용액의 흑광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면은 여기서 이것을 지나는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이 선을 캘리브레이션 커브 또는 스탠다드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지의 샘플에 대해서는 어떤 흑광도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미지의 샘플의 흑광도가 측정이 되면은 그 흑광도를 이 캘리브레이션 커브에 적용해 가지고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여기에 이제 기울기가 이 검정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게 내가 일부러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약이 불순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시약 자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이런 그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랭크라고 부릅니다. 블랭크 또는 리전트 블랭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약이 가지고 있는 바탕값이다. 바탕값. 이렇게 해서 그 스탠다드 커브
또는 검정선을 그려가지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는 이 검정선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검정선을 요만큼 그렸는데 요 농도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렸는데 흑광도를 재보니까 굉장히 높더라. 이 바깥에 있다. 흑광도가 이렇게 바깥에 있다고 하면은 이 검정선을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커브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흑광도는 이 검정선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